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올 한 해 5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정읍지역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초기의 추진 동력이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 한 해 정읍 이슈를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유 시장은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진정과 받은 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다만 제가 그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 그게 진행된다는 게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옥정호 개발 논란. 식수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올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어렵게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담긴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앞두고도 사라지지 않는 이례적인 녹조 현상도 정읍 시민의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치수원을 우남 치수구에서 칠보발전소 치수구로 급수 체계를 변경한 9월 21일 전에는 녹조 독성물질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정읍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산성 정수장 정수와 원수에서도 독성물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방제 활동을 이 경보 단계 수준으로 해서 방제 역할을 해왔고, 전라북도는 정읍과 임실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시정 구호로 정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읍시장이라는 명목적 지위의 허울을 벗고 정읍의 새로운 도약과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지은 지 36년 된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이 건물을 이전 신축하는 데 정읍시는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전체 예상 사업비의 71%가 넘는 돈입니다. 정읍시는 또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 소유 땅을 제공하는 대신 낡은 서남상이 건물과 땅을 사들이면서 특혜 시비를 낳았습니다. 제공한 연지동 현지는 대형 마트와 정읍역 인근의 일반 상업 용지로서 현 시세로 보나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보나 감정가 3억 193만 원에 상공회의소에 넘겨준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참 어린 후배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욕설 섞인 폭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남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도드라진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보냈습니다. 이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9달 가까이 후배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수천 통에 달합니다.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며 사실 정말 겁이 많이 나고 무섭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측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뒤늦게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이어졌지만 재징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어서 고창 지역 올해 5대 뉴스입니다. 닭과 오리 육가공업체인 동우 팜투테이블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공식적으로 완전 철회됐습니다. 2년여 동안 반대 집회를 진행한 주민들은 고창군의 공식적인 철회 입장을 반기면서 친환경 기업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심덕석 고창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 군수는 동우 팜투테이블과의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면서 앞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에는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동우 팜 입주를 반대하며 지난 2년여 동안 항의 집회를 진행했던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상당히 뜻깊은 날이고 고창군의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찬성하고 그게 역할 것입니다. 고창군의 최대 현안이었던 동우 팜투테이블의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 문제는 민선 8기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서야 최종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 고창군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덕석 고창 군수 당선인이 고교 선배인 현직 군수를 꺾고 꽃다발을 목에 걸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시 출신 행정관료로 심 당선인이 고창고 6년 후배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살얼음판 승부가 계속됐고 심 당선인이 49.72% 득표율로 47.28%를 얻은 유 후보를 제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지역의 최대 현안인 외국인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를 해결해서 농어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은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1일 영상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협약 인원과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등 700여 명을 수급해 내년 3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착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농촌 인력팀을 신설했고 이번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협약으로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성내면에 한 농로 언덕길을 지나던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고창군 공읍면에서는 경운기가 비탈진 흙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지면서 50대 B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좁고 열악한 농촌도로 환경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0여 건, 인명피해는 5,800여 명에 달했고 무려 7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7%에 육박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2배나 높았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인데다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방치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요, 무엇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라든지 야간 반사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이 두 차례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법정문화도시로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과 영월군 등 총 6곳을 지정했습니다. 고창군은 향후 5년 동안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북도에 2,66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에 전국 124개 지자체 총 26,700여 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00여 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북 지역은 2,660명을 배정받았으며 고창군이 77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우 정준호 씨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22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정 씨가 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투표권을 가진 이사 7명 가운데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날부터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활동을 시작해 제24회 영화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